이어서 이지행 퍼포먼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자는 이상준입니다. 음, 현재 케이스는 22살 남자였고, 어, 1년에 한 3번씩 발생하는 팔피테이션을 주로 되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길게는 8시간까지도 지속된다고 했었고, 피곤하거나 이제 음주 후에 이제 주로 잘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라팜인 240mg QD를 복용하는 중에도 이제 증상이 이제 반복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전에 과거력으로 이디오패식 레프트 ventricular 타키카디아로 타병원에서 2020년도에 RF 시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때 타병원에서 도큐멘트 됐던 심전도입니다. 심전도를 보시면은 일단 리드2에서 P웨이브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VA 디소시에이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들로 관찰되고 있고, PRS가 RBBB 몰폴로지의 슈페리 엑시스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심전도입니다. 그리고 리드 1이나 에비엘에서 Q 웨이브는 보이지 않아서 파필라린 머스로 울진의 VT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심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타키카디아가 타키카디아가 도큐멘트 됐었는데, 앞서 봤던 리듬보다는 사이클 렌스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소견이고, QRS도 엑시스가 조금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렇게 P웨이브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QRS랑은 이렇게 코릴레이션 안 되고 V 디소시에이션처럼 관찰되고 있어서 이 심전도 역시 VT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심전도. 당시에 뭐 EP 스터디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고 이제 영상 가져온 게 있어서 같이 넣었는데, 그 당시에 레트로그레이드 트랜스 아우틱 어프로치로 펜타레이 카테터를 LV 안에서 매핑을 했던 것 같고, 쿼드리폴라 일렉트로드 카테터를 이제 가지고 RV에 넣고 아이스를 보면서 이제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트랜스셉탈 어프로치도 같이 했었고, 오블레이션 사이트들이 이제 저장이 돼 있었는데, 어, 오블레이션 했던 포인트 보면은 미드 septum으로 생각되는 부분에서 오블레이션을 진행했던 것 같고, 또 포스테리어 사이드에서도 포스테리어 septum 쪽에서도 오블레이션을 시행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사실 21년도에 이제 리퍼가 돼서 본원 이제 추적을 했는데, 그때 오셨을 때 이제 심전도는 사이너스 리듬에 노멀 엑시스로 보이고 있었고, 어, 팔로업 하는 동안에 이제 스마트워치로 이제 그 팔로업을 했었는데, 이때 잡혔던 타키카디아를 보면은 QRS 앞에 피브들이 선회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때는 AT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플래케네이드와 이제 비스프로를 복용하면서 팔로우를 했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증상이 반복이 돼서 스마트워치를 또 다시 진행했었고, 그때 이제 터미네이션 되는 구간에 이런 것들 잡혔고, 보시면은 그런 PAV처럼 보였던 이런 부분들 말고도 약간 VA 디소시에이션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이제 보였습니다. 이게 이런 PAV처럼 안 보이는 게 없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 TAV의 뒤쪽에 너치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VT를 의심하고 비스터디를 진행하기로 계획했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카디오메갈리 구간 관찰되지 않고 런 컨제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VT가 1년에 한 3번 정도 반복된다고 해서 잦은 빈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쿼드리폴라 일렉트로드 카테터를 RV에 넣고 먼저 VT 인덕션 스터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싱글 V 익스트라 스티뮬레이션 600에 260ms에서 키카디아가 인덕션이 있었고, 이때 쿼드리폴라 일렉트로드 카테터를 RA 사이드로 조금 뺐더니 VA 디소시에이션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VT인 것을 확인했고, 이때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는 420ms에 QRS 듀레이션은 133ms였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이제 11리드 심전도인데, RBB 몰플지의 시스가 수페리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심전도 중에서는 두 번째 심전도에 좀 더 가까운 위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셉탈 어프로치하고 트랜스 아우틱으로 어프로치를 했었고 레프트 벤트리클에 이제 벤트리클로그램을 했습니다. 처음에 파필라리 모스 오리진의 위질 가능성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벤트리클로그램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2mm의 이제 간격의 그 듀오데 커플라 일렉트로드 카테터를 LV에다 넣고 매핑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네퍼킨즈 포텐셜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었고 예, 13, 14번 일렉트로드에서 오브드라이브 페이싱을 해서 엔트리먼트를 해봤었는데 이때 포스트 페이시 인터벌에서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가 뺀 값이 40ms 정도였고 페이싱이 들어갈 때랑 이제 타키카디아 VT 공고잉 할 때랑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엑시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HD 그리드 카테터를 이제 트랜스 아우틱으로 해서 매핑을 진행했습니다. 매핑할 때 보면은 사실 처음에 매핑할 때는 잘 놓쳤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시그널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타이밍이 약간 딜레이가 있는 두 개의 시그널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아마도 P1, P2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파인딩을 사실 못 보고 어, 매핑을 진행했었고 이렇게 매핑을 하고 났을 때 이제 액티베이션 맵은 미드 세툼 쪽에서 얼리스트로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이게 파퓰러리 머슬 오리진이라고 치면은 이게 파퓰러리 머슬의 그런 미드 포션이나 헤드 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3D 매핑 하면서 그리드에 잡힌 의 포텐셜이 이제 얼리스트로 잡혀서 이런 맵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이스를 보면서 오퍼레이션 카테터를 이제 위치를 시켰습니다. 에스로니시스를 이제 RBOT까지 올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다가 아이스 프로브를 위치시켜서 이제 LB의 파퓰러리 모스를 이제 확인을 했었고 처음에 트랜스셉탈로도 이제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 접근이 잘 안 돼서 트랜스 아울틱으로 오블레이션 카테터를 넣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리드 가지고 이제 맵핑을 했을 때 그리드가 아니라 오블레이션 카테터로 맵핑을 하면서 여기서 엔트리먼트도 시도를 해봤었는데 어, 사실 뭐 이렇게 가깝게 나오지는 않긴 했습니다. 50ms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고 이렇게 시그널이 보이는 지점에서 이제 RF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록시말이 조금 더 빨라 보이는 부분에서 좀 더 빼서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첫 어블레이션을 했던 사이트의 첫 그 시그널인데 보시면 유니폴라에서 이제 QS 패턴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탈 파퓰라리 모스 쪽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진행하면서 몇 번 오퍼레이션 하는데 요 앞에 요런 두 개의 이제 포텐셜이 같이 더블 포텐셜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같이 보였었고 그 부분은 지금 요 부분이긴 합니다. 그 타이밍 때 이렇게 분리된 더블 포텐셜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스를 가지고 파퓰러리 모스를 잡고 오블레이션 카테터를 위치시켜서 어, 팁 끝이 이제 포스텔 파퓰러리 모스에 제대로 닿아 있는 것을 보고 오블레이션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타키카디아 터미네이션이 됐었는데 RF 하는 중에 이렇게 터미네이션 되셨고 그 터미네이션 됐던 사이트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레피드 브리페이싱을 261세컨드까지 내렸는데 이제 인덕션이 되지 않았었고 더블 V 익스트라 스티뮬레이션 스터디를 하던 중에 또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됐습니다. 근데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된 게 먼저 인덕션이 된 거랑은 전혀 다른 엑시스를 보이고 있었고 완전히 인페리어 엑시스를 보이는 양상이었고 V1에서도 RS 모양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오블레이션 카테터를 잠깐 빼고 아이스 카테터를 빼고 그 쿼드 일렉트로드 카테터를 다시 넣어서 RA의 액티베이션 확인했는데 V 디소시에이션인 것을 확인했고
QRS 듀레이션은 136ms, 타키카드 사이클링스는 한 400 정도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트랜스 아우팅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블레이션 카테터로 매핑을 또 진행을 했고, 어블레이션 카테터에 보시면 이렇게 더블 포텐셜이 관찰되는 이런 시그널들이 확인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로 이제 확인됐던 액티베이션 맵은 이렇게 확인되고 있었고, 처음 어블레이션 했던 사이트보다는 좀 더 위쪽에서 얼리스트 액티베이션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로 올라가면 히스를 이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아래쪽, 얼리스트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했었고, 이런 더블 포텐셜이 보이는 지점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는 도중에 VT가 또다시 터미네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3D 기록에 남았던 터미네이션 사이트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피해서 아래쪽에서 이제 어블레이션 진행했었고, 근데 어블레이션을 하고 나니 이제 PR 인터벌이 220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레피드 에이페이싱을 한 800까지로 이렇게 좁았는데 벤케바 블락이 확인이 돼가지고 노드 인저를 받은 것이 아닌지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뭐 트리플 V 스타 시뮬레이션까지 줘서 VT가 추가로 인덕션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이소 프로테이너를 달고 그 AV 컨덕션이 괜찮아진 것까지 확인했었습니다. 400ms까지 했는데 AV 블락이 관찰되지 않고 360까지 내려갔을 때 AV 블락 사이클랭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인덕션을 스터디를 했는데 WV 스타 시뮬레이션 600에 260, 220ms에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한 번 또다시 이렇게 인덕션이 됐고, 이때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는 완전히 이제 슈페리어 엑시스의 QR 패턴의 V1 그 QRS 몰폴로지를 보고 있었고, 이 타키카디아가 한 10초 정도 됐을 때 VT2 두 번째 이제 나왔던 그 타키카디아로 또 바뀌었습니다. 사이클랭스도 400에서 340 정도로 줄어드는 양상. 그래서 이 타키카디아에 대해서 이제 매핑을 추가로 더 어브레이션 카테터로 진행했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더블 포텐셜들이 관찰됐었습니다. 그래서 히스 근처가 이제 걱정이 됐었기 때문에 히스 에리아를 태깅을 먼저 하자 해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로 히스 위치를 좀 레프트 사이드에서 확인을 했었고, 막상 확인을 해보니 히스 에리아가 상당히 위쪽에서 이제 확인됐었기 때문에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진행하기 직전에 이제 그 시그널인데, 보면 거의 그 더블 포텐셜이 서로가 붙는 위치 정도로 생각이 됐었고, 여기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어, 처음에 PR도 길어지고 AV 컨덕션이 좀 안 좋아졌던 부분이 있어서 VT를 터미네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사이너스 상태에서 일단은 어, A 페이싱을 하면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블레이션 카테터로 엔트레인먼트를 시도했던 건데 VT가 터미네이션 됐었고요, 해당 사이트에서. 그래서 A 페이싱을 C백으로 하면서 PR이 길어지진 않는지 보면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몇 번을 하다가 APC 안 하고도 이제 어블레이션을 했는데 이렇게 정션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파이널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이렇고, 마지막에 어블레이션 했던 사이트는 이렇게 노란 도트로 이제 표현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더블 V 익스트라 시뮬레이션을 이제 아이소프로테인을 달고도 인덕션이 되지 않고 트리플까지 했는데 인덕션이 되지 않아서 시술을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정체가 뭐가 같아요? 그 당시에는 두 개의 타키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포스트 파펠라의 모습 오리진의 타키카드랑 어, 저거 파레시안에서 오리진 저 하는 퍼시큘라 VT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 리뷰하다 보니까 P1, P2처럼 보이는 그런 시그널들이
맨 처음부터도 관찰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같은 타키카디아인데 엑시트 사이트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드라이버는 팩트라리머스가 있고 VN3는 패스트를 보는 거로 네, 토마스를 보던 그런 케이스로 보는 거죠. 네, 대신 몰폴로지가 스코프 끼는 거는 나중에 포스트셉툼 그다음에 엔트로셉툼 오블레이션 하고 나니까 어퍼셉터비티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어퍼셉터 VT가 지난번에 노가민 선생님 왔을 때 그럴 때 가장 임프레시브했던 거는 어퍼셉터를 꼭 히스번드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좀 아래쪽에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어퍼셉터 VT 개념이 없을 때는 위에서 오퍼레이션 하다가 핫블록 만드는 현장에서 제가 있어 봤거든요. 굉장히 핫블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와이트 스팟이 지금 히스번드에 더 가깝지만 그 위로는 안 올라갔어요. 그냥 포텐셜만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엔트리먼트 페이싱이 성공적으로 됐었어. 컨퍼머티브 다이그노스가 됐을 텐데 네. 이 커뮤니케이션이 반복적으로 돼가지고 그거는 선생님 그때 그 같이 계시면서 가이드를 잘 해주셨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일 그 중요한 거는 첫째 그 환자가 다른 인스티튜션에서 이디오패딕 비티라고 어블레이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캐터터 그 플레이스 보면은 위에 쪽에 밑에 쪽에 다 어블레이션 한 것 같은데 그 보죠? 그렇죠? 그 지금 뭐 어블레이션 에리어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한 것 같은데 EKG morphology 보시면은 initial very beginning early day tachycardia 보시면은 vesicular 같이 보이잖아요, 거의. 왜냐하면 S가 Q 굉장히 내려하고 X스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다만 against 하나가 또 하나 against가 있는 게 뭐냐면은 lead 2에 보시면은 그 아니 lead 3에 보시면은 그 RSR 또 Q가 생기잖아요. 끝에 가서 터미널 그 EKG 낭주 케이스하고 봤는데 예 initial R S initial 조그만 R이 있고 QR 컴플렉스가 그다음에 deep S가 있고 그다음에 또 R 됐다가 또 밑에 가서 끝에 터미널 S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환자가 이 어블레이션 하고 나서 돌아왔을 적에 우리가 인덕션할 비트는 어떻게 생겼어? 아까 말했지 엑시스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랬죠? 우리 클리니컬 비트 인덕션 한 거 보시면은 그리고 투어블레이드 보여주세요. 투어블레이드 BT 처음에 맨 처음에 인덕션 한 거. 요게 맨 처음에 있죠. 아니 그러니까 투어블레이드 EKG 있었잖아. 이거 네, 이게 이제 EKG 우리가 인덕션 한 거지. 네네,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지. 이게 superior access, inferior access인지 어딘지 그냥 네, 중간에 있는 벤트리클 중간에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이게 characteristic of papillary muscle beat예요. Okay? because 이 papillary muscle은 LV 중간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액세스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vesicular beat는 액세스가 클리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본 거는 papillary muscle beat 같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QRS S의 그 듀레이션이 벌써 more than 40 millisecond, lead 2. 그 다음에 lead 3는 almost Q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this is a clearly a little bit different PT than we saw first time EKG. 그리고 매핑 하셨을 적에 돌아가세요. 거기 그 파필드 P2, P1, P2라고 얘기했지. 뭐 가끔 뭐 파필드 보인다고. 아까 빌드 예, 이거 여기도 살짝 있는 거죠. 예 거기. 근데 이제 이게 디스커넥션 된 것 같이 보였다고 그랬지. 그죠? 네, 근데 잘 보시면은 그 지금 P2 오리엔테이션 이니셜 포션이 그 지금 그 14, 15 걔가 포지티브지. 이니셜 조그만 포텐셜 앞에 네, 얘 포지티브지. 여기 올라가서 G2, G3 보세요. 네거티브야, 포지티브야. 쭉 올라가. 조금만 해. 거기 말고 그 뒤에 P1, P2. 예, 내가 포지티브잖아. 네, 포지티브. That's against the P1, P2.
P1은 내려오면은 포지티브면은 P2는 네거티브 돼야 돼요. 돌아 올라가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벡터 액티베이션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이해가 많이 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디스럽션 된 거는 probably catheter distal tip 3, 13, 14, 15는 파필라리 머슬 부분에 가서 그 파필라메스 오리진 EGM을 본 거고 그 뒤에 올라가는 거는 surrounding Purkinje fiber 네트워크에 exit하는 걸 본 거예요. 오케이? That's the vector is the same activation. Okay? Coming out of there. 그래서 fascicular 같은 경우는 P1, P2가 만나는 정션에서 우리가 어블레이션 하잖아요. 여기 만나는 포인트가 없는 게 이제 파필라리 머슬에 굉장히 디스팅티브한 더블 포텐셜이 많이 보이는 게 디스팅티브한 피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세요. 아까 그 어블레이션 한 시그널 좀 보여줘봐. 아까 그 어블레이션 여기 그리고 그 아까 맨 처음에 진짜 다른 거 맨 처음에 그 fascicular potential 잘 보이던 이짐 있었지. Very first beat. 거기도 올라가 봐요. 베이스라인 리커링해서 이야기. 아니 그거 말고 조금 더. 예, 이거. 거기 다 지나갔다. 이거다.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fascicular beat라 그러면은 look at the 이게 지금 보시는 게 P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내려오잖아. 그지? 위에서. 그죠? 맞죠? 근데 네. 보면은 EGM 타이밍이 계속 바뀌어. 그 P1 액티베이션 봐봐. 그도 틀리고 next one 틀리고 틀리지. 이게는 네. bystander는 소리야. 오케이? This Purkinje activation bystander is not part of 닭가리. 왜냐 이게 만약에 active circuit이라 그러면은 you have to have exact same activation sequence. 그리고 EGM도 바뀌잖아 계속. 그죠? 특히 first하고 second complex의 LB 5, 6 보세요. 보시면은 preceding potential이 next 값, next bit 값아. 완전 바뀌었잖아 EGM이. 그죠? 이 QRS도 바뀌어가지고 이거 제가 예. 잘못한 것 같긴 한데. 7, 8도 바뀌었고. 그 EGM도 QRS 컴플렉스 잘 보시면 바뀌어. 봤죠? 네. 그거는 egg site dependent 이슈야. 근데 이게 만약에 PBC가 다른 데서 와서 그거하고 휴전한다면은 그게 무슨 소리야? This fascicle is not a part of 닭가리. 왜냐면 액티베이션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QRS 몰폴리도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이펙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투 automatic focus라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 오케이, 내려갑시다. 쭉 가서 이제 그리드를 매핑하다가 아까 그 더블 포텐셜 같은 거 보이지?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만약에 P1, P2라 그러면은 이게 어디 가서 붙지 않고 그냥 패러렐하고 가고 있잖아. 액티베이션이. 이 퍼시클 자체가 전부 다 타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프로파게이션 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네. 무슨 소리냐면은 이 perpendicular wave front가 이 퍼시클 액티베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P1 같이, P2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말은 퍼시클러 BT에서는 이게 P2가 돼, P1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액티베이션 할 수가 없지. 퍼시클러 BT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디스턴스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파게이션 하지 않는 퍼시클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그리드 모양이 일자가 아니라 이게 파리채 모양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요? Not necessarily.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프로파게 그리드 채널이 1, 2, 3, 4, 5, 6G, 6, 7 그죠? 내려가죠? 네. 그러면은 그리드의 그 리코딩하는 그 디지털 팁하고 프록시멀 팁, 캐타터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해. 그리드가 올려보고 있는지 디지털이 내려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드 인터프레이션 하실 적에 그 플로로스코피 이미지의 그 그리드 오리엔테이션을 봐야 이게 이 웨이브가 어떻게 프로파게이션인지 알아. 그게 이제 그리드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GM을 보실 적에 그때 이미지를 보세요. 그때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었어? 그리드가 올라가고 있었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닥터 박이 구부려가지고 U 쉐입 있었어. 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안 되는 거야. 프로파게이션이 탑도 바르면서 되지. G1부터 G6가 돼야 되는데 아니고 프로파게이션 안 하잖아. 그러니까 almost like a side wave front가 와서 이 파시클을 simultaneous activation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리드가 올라가서 posterior papillary muscle 쪽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지? 브로단 이어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닥터 박 보고 this looks like a papillary muscle BT.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 보시면은 거기 로컬 거기 저 뭐야 G5, 6의 샤프 포텐셜 하나 보이지 앞에.
예, 아니 그 파스쿨 뒤에 바로 뒤에. 예,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 조금 더 오른쪽. 예, that guy. 거기서 어떻게 됐어? 그 폴라리티가. 하나는 up, next one bottom is a down. 내려가. 한 채널. 그 똑같은 시그널. Yes. 두 개가 이렇게 두 개에서 퍼져 나오는 것 같이 안 보여? 그렇게 보이지? 그 이유는 왜냐면 이게 focal activation이 거기가 제일 빠르다는 소리예요. 다른 건 다 far field이야. 그러면은 local activation 이렇게 뚫고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조그만 부분에서 이게 액티베이션이 된다는 소리인데 impulse가 결국은 aggregate 사이트가 close to there. 그래서 나중에 그 플로로스코피 이미지 보시면은 이 부분이 베이스 오브 파팔리 머슬 정도 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때 내가 봤을 적에는. 오케이? 그래서 항상 you try to look at the local signal when you're activating. far field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G3, 4에 보시면은 그 샵 음. 포텐셜 앞쪽에 브로더 어허. 파필드 포텐셜이 보이고요. right. 할 때도 저는 파필드로 보였거든요. 그건 뭘로 인터프리트? 그게 그 파팔리 머슬 안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걔가 exit하면서 G5, G6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ventricular activation이. G3, 4에 있는 거는 파필러리 머슬의 컨텐츠는 yes, 포텐셜 자체야. 그래서 이렇게 wide하고 broad하고 fast 같이. 나머지 벤트리클에서 지금 오는 걸로 생각되나요? right, that's it. 그리고 이 fast는 바이스탠드예요. There's nothing 같습니다 타키카리아. 그렇게 저게 계속 앞쪽으로 보이더라고요. right. 그래서 그 파팔리머스 아까 그 박기남 선생 보시면은 여기 지졌더니 딴 데로 빠져버렸잖아.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지진 거 아니야. 먼저 밑에 지지고. 그지? 처음에 우리가 여기 먼저 지지고 그다음에 다 반대 가서 지졌잖아. 파팔리머스는 대개가 엑깃이 2개 아니면 3개 정도 프레퍼런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단점은 이제 우리가 다 그걸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이 타이밍을 재보시면은 지금 그 파필드하고 아까 그 보신 그 더블 그 P1이라 그런 포텐셜 있지? 가서 재봐 나중에 거의 비슷해. 오케이? That mean 그 파필드 쓰거나 멀리 본 게 어떤 우리가 파필러 포텐셜 파필드 본 거지 몰라. 그 프루시알 적에 내가 잠깐 재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unusual feature against the fascicular focally early activation이 결국은 스프레드되면서 파필라리 머슬 엑짓 같이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3D는 결국은 도움이 되지만은 이 fascicular 잡아놓게 되면은 맵이 틀릴 수가 있지. 아까 그 low fragment 시그널을 잡았어야 되는데 early 사이트를. 네.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내가 잠깐 봐서 그걸 갖다가 그 해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맵이 이렇게 스프레드하게 보이는데 되게 이렇게 파팔리 머슬 밑에는 이렇게 와이드하게 안 보여. 매핑을 잘하면은 조금 더 포컬 같이 보여. 오케이? alright.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래 코멘트 했지. 조금 더 프록스말에 내려가서 지졌으면 좋겠다고. 그지? 네. 프레젠테이션. 근데 여기가 이게 지금 그 early 시그널이 모르겠어. maybe I am imagining or not. 지금 그 어블레이션 T스타를 보시면은 조그만 험프가 있어. 노란 그거. 거. Yes. You got every bit. You has it. Next one. Previous 가봐. Previous 있어. 거기 있잖아. Sometimes you need to have a really carefully look at that. 근데 last bit에 그 지금 third word에 조금 플랫이 되는 거 보면은 아까 그 far field 같이 비슷하게 보여.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어블레이션 한 거거든. 하라 그런 거거든. 근데 그 타이밍도 아까 그 처음에 그 P2, P1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보시면 거의 비슷해. 여기하고 또. 그래서 그 타이밍을 일단 잡으면은 일단은 그 정도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수로 보는 게 좋아요. 오케이? 네. 그 부분을 찾게 되면 시간이 좀 더 잘 보여. 오케이? 다음 돌아가. One more comment there. 여기서 프록스말이 와서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 폴라리티가 밖에 있어. 디스트라고 프록스말하고. 오케이? 잘 보면은 그 개인 인크리저 가지고 봐봐. 네거티브야 거기는. 거긴 지저 소용없어. 오케이? alright. 갑시다. 쭉 가세요. 뭐 이건 어블레이션 하신 거니까. 지금 보면은 그 시그널이 조금 더 네거티브 돼 있지 이제. 보였죠? 아까 우리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이 이제 조금 더 컨택이 좋아서
좀 더 좋아진 거고 이거는. 근데 지금 다만 잠깐 QSGR이 아니고 R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케이. 근데 그 파필드 시그널이 프록시마에도 있어. 조금 보면은 개인이 작아서 그렇지. 첫 번째 거 가봐봐. 첫 번째 시그널. Yes, 그 바로 뒤에 그 둥그런 게 갔다가 샤프 되잖아. I think this is yeah. 아마 이때 우리가 그 어블레이션 디스탄스 개인을 조금 늘었는지도 몰라요.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I think we did. 개인을 키웠을 거야, 어블레이션 디스탄스를 보기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I got question. 돌아가세요. 그 end of this complex, early diastolic 저 noise 보이지? 그거. What do you think this is? 그게 뭐예요? 지금 그거는 mechanical noisy. 왜냐면 파필라 머슬 부근에는 굉장히 많은 그 구조물들이 있어요. 특히 코디스 뭐 이런 것들이 마이트럴 바브이 모션을 시작하게 되면 저런 이상한 포텐셜이 보여서 밸리데이션 잘해야 돼. 근데 재밌는 거는 force potential, first 그 sharp potential 걔하고 폴라리티가 리버스에 있는 거 같이 보이잖아. first sharp potential QRS 앞에 있는 거. 걔하고 뒤에 거하고 봐봐. 뒤집어 놓은 거 같잖아? 그지? 그래서 클루는 메카니컬 그 컨트랙션 하는 파퓰라리 그 코어디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네게티브 포텐셜 많이 만들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조심하게 보시면은 it will be helpful. 오케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에코로 컨펌한 거고 지금 파퓰라리 머슬 그 베이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내가 보기에는 맞죠? 바디나 팁이 아니고 그 에코 보니까 베이스 캐테터가 베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박계남 선생? 그때 제가 보기로는 샤프트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바디 바디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바디 투 베이스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때 잠깐 봤는데. 오케이. 갑시다. 근데 이제 next question 그 narrow complex tachycardia 생긴 그거는 두 가지 possible explanation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는 이 환자는 디노보 환자가 아니고 환자가 어블레이션을 많이 한 환자잖아요. 스카가 있잖아.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퍼스큘러 BT를 막 지져놓고 포킨줄을 인줄해 놓으면은 이상한 BT가 많이 생겨요. That's what we learn. 그래서 어떤 쪽에는 아리트모제니시스도 있어요. 파펠리 머슬 인저리, 이제 퍼스큘러 포텐셜을 막 지져놓으면은. 그래서 어떤 쪽에는 우리가 미얀마에서 한 케이스들 들다 보면은 지져될 줄 알아 뭐 잘못 찢어가지고 그것이 갑자기 포스로 퍼스큘러 폼이 안테로 퍼스큘러 빠지지 않나. 그런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안테로로 수평로 빠져버려 포커스가. 그래서 이게 액기시 바뀐 거냐 아니면은 previous ablation 프로리트미아냐. That question은 we don't know yet. 오케이? 근데 그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서 그 집 마지막에 그 어블레이션 하는 자리 봐봐. 그 브로드 시그널 있던데. 가서 맨 마지막 couple ablation we did. 이런데 1시그널. 오케이?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fascicular ablation 타겟이 아니지. EGM은 even the narrow complex still looks like a non-Purkinje tissue ablation. 그런데 프록시멀 보시면은 프록시멀 ablation 시그널 그 앞에 또 있지 시그널이. 그 Purkinje 포텐셜 다음에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확실히 fascicul이 인버브 됐는지 안 됐는지는 I'm not convinced. 왜냐 그게 P1 포텐셜 같이 보진 않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파팔리 머슬의 액깃이 바뀌어가지고 생기는 BT가 아닌가. 왜냐면 안테리어 쪽으로 빠지면서 거기 local fascicle activation 하니까 QRS가 내려되지 않았나. 그래서 나는 fascicul이 바이스텐다라고 봐. 그리고 박근혜 선생이 위에 올라가서 매핑했을 적에 히스번들이 리버스 돼 있었어. 타키카레가 올라오는 것 같이 보였어. 랩번들이 빨랐고 히스가 늦었어요. 우리가 그건 컨펌했어. 그래서 그때 I thought that this is probably another exit of a papillary muscle, probably posterior papillary muscle, upper and superior segment exit site VT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봤어요. Okay? Simply narrow because of you invading fascicle very quick. 그래서 토마스 제가 선생님께 질문 드렸었던 것도 이 어, 스피드를 상당히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 번을 했는데 왜냐하면 어, 그
파퓰러 머스 오퍼레이션 한다고 거의 비슷한 자리였거든요. 나중에 파이널 그렇지. Right. We did the most subtle aspect. 지금 저기 맵에서 보시는 것 같이 히스본드 가까운 데서 엑시트 하면서 타키카디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선생님 네. 질문 드렸던 게 파퓰러 머스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그 RF 그 히팅 때문에 그게 컨덕션 시스템을 타고 작업해서 생기는 게 아니냐 네. 그때 그렇게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upper conduction system은 I think is a bystander. They're not a part of tachycardia. 그래서 닥터박이 맨 마지막에 그 갭을 채웠잖아. 밑에 내려와서. 맞았어? 근데 지금 이 시그널 봐봐. 뭐가 보여? 아니, 돌아가 봐. 거기. 지금 sharp potential 어떻게 돼 있어? 뒤에 와 있잖아. 봤어요? Yeah. next도 똑같아 있어. next, yeah, there is. 그러니까 컨덕션 시스템이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rhetoric conduction 하지만은 컨덕션 시스템은 bystander. This is a sign is a junctional rhythm 같이 그 VT 리듬이었죠. junctional rhythm이었지 이거 거의. 근데 VT였어. 왜냐면 look at the your grid the early. So 내가 보기에는 그 upper fascicle, upper inter 뭐 lap bundle 이런 거 all this I think is a bystander. That's what I see. 그리고 어블레이션 시그널 보시면은 샤프 노츠가 있잖아. first bit 보시면은 first bit 그 있잖아. 프록시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컴퓨터가 이게 컨덕션 시스템이 아닌가 그때 우리가 그 물어본 게 그건데 두 낭중에 보니까 retrograde activation of 그 포텐셜이 거기 있더라고 뒤에. 그 당 시술할 때 내가 못 봤는데 그 next two bit 보시면 있잖아. 거기도 있고 다음도 있고 가서 리뷰해봐. 계속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봐요. 이제 파퓰라리 머슬 비트인데 처음에 I think 지주 어블레이션 한 자리가 스카가 있기 때문에 에그 사이트가 바뀌면서 이런 타키카리아 패턴이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어블레이션을 첫 번째 한 자리하고 두 번째 했을 적에 디퍼런 모르폴로지 비트지만은 비슷한 자리에 했는데도 털메이션 다 시켰잖아. 그리고 노모 인덕션. 파스큘라 비트는 되게 어블레이션 하고 나면은 그렇게 패턴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If you ablate, especially 그렇게 어블레이션을 그래도 reasonably 많이 한 편인데. 그래서 is a certain 연료죠. 코멘트 하고 싶은 거는 노가미 코마스 페이퍼, posterior papillary muscle like a fascicular VT라는 그 페이퍼는 I am not sure really that's true. 왜냐하면 지금 케이스 한 그 데이터 들여다보면은 미얀마의 한도 그렇고 캄보디아 한 것도 그렇고 페이션마다 굉장히 바리에이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보기엔 그 페이퍼를 믿고 solid하게 할 수 있느냐? I don't think they know themselves. Sure. 그래서 I would not favor for this case. This case probably the papillary muscle BT. papillary muscle 사이즈도 틀리고 많은 variation이 있기 때문에 two different exit site VT morphology 있어. That's what we ablated. And the fascicular system is a bystander. 내가 이 케이스 리뷰한 그거는 그거예요. Okay? 그 심전도 마지막 두 번째 인덕션 됐던 건 LBBB의 인페리어 엑시스인데 Right. 그게 high septal exit site 하게 되면은 lap bundle narrow complex VT가 생겨요. 특히 그 proximal conduction으로 exit하는 타키카리아들. 오케이? 그래서 꼭 LBBB라고 그 left side, right side 얘기하면 안 돼요. upper conduction system은. You can be wrong. 근데 이게는 완전 LBB는 아니죠. 이 케이지 몰폴리 보시면은 왜냐 V1의 RV가 굉장히 크잖아. 봤어? 네. Yeah. It's not a classical lap bundle. Right? 패스큘러 BT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는 게 패스큘은 퍼킨즈 시스템은 엔도카디얼 서피스에 어디나 깔려 있잖아. 근데 왜 거기서만 자꾸 카드가 생기겠어? 그래서 예전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리뷰 이런 거 보면은 서브클리니컬 패스큘라 디지즈가 이런 로컬 비엔트를 일으킨다 그렇게 설명해 왔었는데 아마도 먼저 어블레이션 하면서 그 보완한 자리들이 또 다른 그런 서브스트레이트 만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노가미 선생님하고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동남아시아나 인디아에 가면은 그렇게 패스큘러 비트가 많은데 구지역의 인덕션이 잘 된대요. 그 메커니즘이 네. 뭐냐? 하나는 제네티컬 백그라운드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서브클리니컬 인플로메이션을 얘기해요.
네, 근데 인포메이션이 컨덕션 시스템에 음, 뭔가 디지즈 패스로직 컨디션을 만들어서 리엔트를 더 조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포스터 패스클, 엔트 패스클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 이제 하나의 그냥 클리니컬 클래시피케이션 하느라고 anterior fascicular 뭐 upper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all probably involve septal fascicles around that posterior fascicle, anterior fascicle BT. 그래서 posterior fascicle 환자 중에 우리 환자 중에 지금 미야마의 산 중에 네 폼이 다 있는 환자 봤어. anterior posterior fascicle 왔는데 어블레이션 했더니 anterior 바뀌어. 그러니 upper septal 바뀌어. 그 다음에 reverse model. 그러니까 결국은 어블레이션이 많아지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 환자들도 우리가 매핑을 잘 하고 매끈을 언더스탠 하면은 분명히 넘버 어블레이션은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환자들인데 우리가 아직 이 클리니컬 언더스탠딩이나 메커니즘의 타키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미야마 환자들은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Most of them less than age 25. 근데 그런 환자들 이렇게 많이 지져놓으면은 life term에 what difference we gonna make? We don't know.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져야지. 근데 문제는 그 환자들은 또 타키카리 엄청 빨라. They usually face a syncopal episode. 타키카리 약간 뭐 240 막 이래요. 그래서 it's a complete different behavior than what we see in Korea. 한국은 뭐 한 에이지가 30에서 40이 제일 많고 어떤 환자들은 at least late 20, age 2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we favor for possible genetic hypothesis. 그렇지만은 we still have to prove that. Okay? 그리고 이 환자가 베라팜에 쓰고 있었죠. Right? 하면 베라팜 200 뭐 fairly large dose 쓰고 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BT가 계속 생겼지. 네, Right? That is also against the fascicular BT. Right? because the papillary muscle doesn't work 베라팜이. 그래서 어떤 적에는 clinical history도 sometimes make you think twice what you're thinking. Okay? 오늘 좀 재밌는 케이스 리뷰 해주시는데 뭐 슬라이드는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토마스한테도 내가 보내준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마지막 그 테이크홈 메시지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 그 매핑 보면은 상당히 히스번드 가까운 데가 하얗게 나오지만은 절대로 그 컬러 맵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포텐셜 가지고 다각적 안전한 부분에서 오퍼레이션을 보는 거 기억을. 그리고 저 뭐야 내가 그 우리 펠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when you see interesting signal, okay? You want to enjoy. In other words, stop and go take a look at the signal. 그냥 프로시저 계속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interesting signal. 그건 that's not enough for you to ablate. Okay?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거를 좀 심하게 보시고 이 interesting signal이다. 그럼 또 배우고 그게 뭐 meaning이 뭔가. Then you ablate. That way you reduce the number of RF application. 네, 선생님 하여튼 오늘 또 네. 좋은 거 감사드리고 조심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전부 다이 수요일 날 다음 주에는 아마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될 것 같은데 김태훈 쌤이 좀 어떻게 진행해 잘 부탁드립니다. I'll be there. 주시죠. 예. 그냥 똑같이 링크 할 거고요. 그냥 예. 공지만 이미 저희가 전달 주셨던 이메일로 예. 영어로 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예. 시간은 9시, 한국 시간으로 9시라 예. 이렇게 뭐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기 지금 오늘 여기 새로 하나요? 아니면 EKG 컨퍼런스는 8시 반쯤에 시작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분쯤에 EKG 컨퍼런스 하고 페이지 컨퍼런스 8시 20분에 시작해서 9시에 이젠 컨퍼런스로 넘어가는 걸로. 오케이. 각 국가의 대표들한테 좀 이메일로 스프레드아웃 해달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내가 캄보디아 애들한테 얘기할게요. 호텔은 별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하는 겁니다.